이번 시간은 이제 중풍 후유증 한의학적 치료입니다. 중풍 후유증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근데 한번 중풍이 오면은 완벽하게 회복되기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섭생을 잘 함으로써 몸을 든든하게 만들어서 또는 면역력을 좋게 해서 중풍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자신도 중풍의 가능성이 많은 체질이기 때문에 중풍이 안 생기게 발병 안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조반석죽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아침은 잘 먹고 저녁은 가볍게 드는 조반석죽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두 번째, 혈압을 항상 체크하면서 혈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걷는 거 하루에 얼마를 한다든지, 근데 그 걷는 모습도 식후에 1000보 내지 2000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런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럴 여건이 안 되면 하루에 보통 7000보에서 10,000보 정도는 산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 맨발로 걷는 지기를 받는 운동법이 유행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맨발로 걷던 신발을 신고 걷던 저는 지기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면 맨발로 걷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는 방법은 평소에 나의 흠을 보완해주는 한약을 꾸준히 들고 뜸법을 매일 시행합니다. 이 뜸을 뜨면은 맥도와 혈기가 통해서 맥도와 혈기가 막혀서 생기는 중풍이 예방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100%는 아니어도 가능성을 많이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중풍 후유증을 겪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도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풍 뇌졸중이죠. 뇌졸중은 뇌출혈 혹은 뇌경색으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가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중풍이라고 칭하고 있지요. 중풍 후유증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팔다리가 마비 증세가 나타나죠. 편마비가 되게 오죠. 한쪽을 잘 못 쓰는, 자연스럽게 쓰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또 팔다리의 저림 증세. 팔다리가 양쪽이 다 저린 게 아니라 반쪽만 저려요. 이런 사람들은 중풍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신이 저리다 또는 반신이 시리다, 반쪽만 안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을 해서 중풍의 가능성을 낮춰주는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음이 어눌해진다. 그 다음에 중심을 잡기가 힘들다. 중심이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또 만성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의서에 의하면 어지럼증은
중풍이 되려는 증상이니 조심을 해야 된다.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지럼증은 중풍의 전조 증상이니 조심을 해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혈압이 평소에 높은 사람들, 밥맛이 너무 좋은 사람들, 또 배고프면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먹는 거에 비해서 자꾸 살이 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반드시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원인적인 치료를. 그 다음에 안면마비나 시야, 시력 등의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풍 후유증의 한의학적 치료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침 치료가 있고 뜸 치료가 있고 한약 치료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1침, 2구, 3약이라고 그랬죠. 침 치료는 기혈 순환을 시켜서 순환이 안 되는 부분을 순환되게 해서 마비되는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저린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지럼증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뜸 치료는 맥도를 뚫리게 하고 혈기를 통하게 해서 맥도가 막히고 혈기가 막혀서 생기는 중풍을 예방하는 겁니다. 또 치료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디에 뜸을 뜨느냐, 어떻게 뜸을 뜨느냐. 직구입니다. 직구. 직구라는 것은 쌀알 반만하게 만들어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스럽느냐, 자국이 많이 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2달 정도만 안 뜨면 자국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나 자국이 남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풍이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피부 호흡을 미리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막히는 것을 뚫리게 하고 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방법이자 치료법입니다. 한약 치료는 기혈을 든든하게 하고 담음이 생겨서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기가 허해지면 살이 쪄요. 살이 찌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오르면 중풍의 가능성이 많고 또 중풍이 오면은 잘 낫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약을 써야 됩니다. 담음을 치료해서 중풍을 예방하거나 후유증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너무 식탐이 많은 거. 이것도 풍이 되려는 징조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없애줘야 됩니다. 그건 한약을 써야 됩니다. 체질에 맞게 한약을 써서 풍을 몰아내고 손상된 신경을 회복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풍 환자는 중풍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후유증에 의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의욕도 떨어질 수가 있고 남의 눈을 피해서 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정말 무서운 병이죠. 중풍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후유증도 빨리 치료할수록 회복 확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중풍의 후유증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또 중풍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생활의 법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오늘은 중풍 후유증 이론이란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강의에서 들으신 대로 우리나라 성인 60명 중 1명은 중풍,
뇌졸중 환자라고 하니 그 심각성이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뇌졸중을 발견해 잘 치료를 했지만 무엇보다 그 후유증에 대비하고 치료하는 게 이후의 삶에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풍 후유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치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성태 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이 뇌졸중, 중풍을 치료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예, 이 소개해 주실 만한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네, 70대 후반의 여성 환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좀 고쳐달라고 모시고 내원하였는데 뇌경색이 발병한 지 2년 가까이 되셨던 분인데 다행히 언어 장애는 없었습니다. 이 언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가 치료에 중요한가요? 그러면 어, 한의학적으로 언어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로 진중풍이냐 유중풍이냐를 구별을 하는데 다행히 이분은 언어 장애가 없기 때문에 유중풍으로 보고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물론 중풍 후유증이 다 어렵지만 진중풍보다는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음에도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언어 장애 여부가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이분 상태는 어떠셨나요? 2년 전에 좌측 뇌혈관이 막혀서 그 후유증으로 우측 팔다리가 마비가 왔는데요. 열심히 재활을 한 끝에 우측 다리는 약간 마비가 풀려서 누가 부축해주면 겨우 걷는 정도가 되는데 우측 팔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른손잡이셔서 너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병원에서는 재발을 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연세가 있으셔서 쉽지 않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재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어서 네. 정말 절망적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풍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힌 것에 대한 응급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생긴 후유증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유증이 남으면 남은 평생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활치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의학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박사님 이렇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후유증도 한방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회복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신경을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측면에서 한의학은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네. 자, 그럼 환자의 체질부터 살펴볼까요? 어떻게 생기셨나요? 네, 키는 자그마했지만 체구가 좋은 편이셨는데 특히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한 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요. 이목구비가 큼직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사람이 이목구비가 크면 얼굴 여백이 작아 보이고 이목구비가 작은 사람은 여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이목구비가 큰 사람들은 오장육부 중에서 오장을 중심으로 치료해 달라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것이 하나의 체질이고 처방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심이 됩니다. 네, 제가 이해를 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 증상들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환자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팔다리에 힘이 없고 팔은 아예 안 움직여진다고 했고요. 기력이 너무 없고 눕고만 싶다. 입맛은 있으나 소화는 괜찮다. 대소변도 시원찮다. 마음이 항상 우울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자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사람이 풍을 맞으면 팔다리 좌우가 틀어집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형틀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 드리자면 몸 안에서는 고무줄의 장력을 이용해서 팔다리가 서로 대칭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풍을 맞아 한쪽으로 마비가 오니 팔다리가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럴 때 그 고무줄의 장력을 다시 키워주는 약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중심을 잘 잡아주는 처방입니다. 그러면 팔다리로 고르게 에너지가 가게끔 만들어주면서 마비된 팔다리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원리가 있었군요. 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결과도 궁금합니다, 박사님. 약을 열심히 드시면서 재발 치료도 열심히 받게끔 했습니다. 한두 달 뒤에 차츰 기운이 나고 입맛도 살아났는데요. 사실 그때까지 손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치료할 때쯤 이분이 원래 우측손에 감각이 없이 통나무 같았는데 약간씩 감각이 느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치료 후에는 약간씩 움직임도 살아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발병도 오래되었고 연세대 많은 분이라 이렇게 다시 움직일 수 있게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면서 그 한의원 치료도 꾸준히 병행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가 1년 이상 꾸준히 치료를 해드렸는데요. 상당히 만족해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 환자가 됩니다. 네, 오늘 치료 사례 환자분 그야말로 기적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질병도 환자의 체질과 병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를 만난다면 여러분도 이런 기쁨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치료에 대한 적극성과 믿음도 중요하겠죠. 건강법 시청자 여러분도 질환 없이 모두 건강하고 팔팔한 삶을 이어가시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요.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강 고민은 경남 김해에서 오정윤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오정윤 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경남 김해시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 딸은 올해 30살인데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내년쯤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생리를 석 달 정도 안 하길래 걱정이 돼서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보니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르몬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결혼도 앞두고 있고 출산도 준비해야 하는데 호르몬제 치료를 받는 게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한의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꼭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살 따님께서 이름도 좀 어렵죠. 다낭성 난소증후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예,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커진 난소 가장자리에 10여 개의 작은 난포가 염주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만성 무배란이나 휘발월경 때문에 불임의 가능성이 많아서 여성들이 고민을 하고 있죠.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담음과 어혈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도담탕 같은 약을 쓰거나 어혈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계지복룡환 같은 이런 처방을 투여하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한의학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도 생리가 잘 안 나오고 불규칙일 때는 생리를 조절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방치료는 호르몬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전에 또는 임신을 얼마를 앞두지 않은 그런 여성들은 안심하고 한방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또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는 침치료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치료와 어혈을 없애는 한약, 또 담음을 없애는 한약치료와 그에 맞는 침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오정효님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늘은 중풍 후유증 이론이란 주제로 알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